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위기화학 제13장의 3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작용기 생성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특정 작용기가 어떠한 반응 물질로부터 어떠한 반응 조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이 각 작용기별로 다 한 번씩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기할로젠화물, 알켄, 알카인, 알코올.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올이랑 산수령 에터, 에폭사이드까지. 자, 이 내용 각각 보면은 우선 알키랄라이드를 합성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반응 기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반응 기질이 알케인이 반응 기질이 될 수 있다. 그럼 알케인에서 할로젠 알키를 만든다? 이거는 라디칼 치환 반응이죠. 라디칼 치환 반응. 그리고 이제 반응 조건까지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해 두셔야 돼. 알케인에다가 X2라고 하는 보통 BR2나 CL2를 처리해 주게 되고 거기에다 이제 UV 파장의 에너지를 쏘여주게 되면은 광학 조건에서 요게 균일 분해가 일어나서 개시제 라디칼을 생성하는 거고 그게 알케인과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알킬 할라이드를 합성하게 되죠. 그래서 알케인의 라디칼 치환 반응을 통해서 알킬 할라이드를 합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응 기질이 알케인이다. 알케인으로부터 알킬 할라이드를 처리하려면 HX가 도입이 돼야 되죠. HX가. 할로젠 하나가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니까. 그러면 알켄에 HX를 도입하는데, 과산화물을 쓰는 조건과 쓰지 않는 조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쓰게 되면은 라디칼을 경유하는 거고, 쓰지 않으면 탄소 양이온 중간자를 경유하는 거죠. 탄소 양이온 중간자를 경유하면 생성물이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할로젠 알키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과산화물을 쓰게 되면은 라디칼 중간자를 경유하고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으로 첨가가 되는데, 만약에 페록사이드를 쓰게 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HX는 HBr만 가능하죠. 라디칼을 경유하는 형태에서는 HBr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X2를 사용을 하는데 MBS를 쓰게 되고 X2를 처리하든지 이제 요건 MBS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MBS라고 하는 M-브로모 쑥시디마에 들어가는 화합물. 요거를 이용해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얘는 알켄이 반응 기질인데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알켄의 X2나 MBS를 처리해 주는데 지금 반응 조건이 UV 파장의 에너지 조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얘도 라디칼을 경유하는 치연 반응이에요. UV 파장 에너지 쓰는 거니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선택성은 굉장히 크죠. 이중결합에 대해서 알릴리 위치니까. 요거는 어디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알코올에다가 HX 처리하면은 알코올의 차수에 따라서 할로젠 알킬이 생성될 수 있죠. SN2나 SN1 타입의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알코올에다가 PX3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 PBr3. 그래서 알코올을 할로젠화 브로마이드가 도입되는 형태로 바꿀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PBr3고요. 클로라이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쓰는 시약은 SOCl2죠. 얘는 아펠 리액션이 부르는 거. 그래서 여기 할로젠에 해당하는 파트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알코올에다 이 반응 조건들을 도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할로젠 알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나 설포네이트에다가 소듐 아이오다이드. 얘를 직접 시키면 얘가 뭘로 쓰이게 되냐면 I- 형태로 친액체로 쓰이게 돼요. I- 형태가 되고 얘는 친액체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할로젠을 치환하는 거거든. 할로젠을 치환하든지 아니면 오토실레이트기를 치환하든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핑켈스테인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핑켈스테인 반응.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 반응 기질이 카보니 화합물이긴 한데 카복실릭 엑시드로부터도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혼스티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라디칼을 경유하는데 이런 카복실산 형태에서 이렇게 할로젠 알킬 형태로 도입이 되겠죠.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들은. 그러면 이것들 중에 그 제시된 반응 조건에서 제일 적합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할라이드가 두 개가 도입되어 있는 화합물.
두 개가 도입되어 있어. 다이할라이드니까. 근데 그 할라이드, 즉 할로젠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같은 탄소 원자일 수도 있고 다른 탄소 원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알켄의 X2를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알켄 X2를 첨가하게 되면은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 그리고 그 할로젠 두 원자의 분광량 배양은 서로 반대 안티 첨가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알켄을 MBS와 반응시키는데 이번에는 반응 용매 조건이 이거야. DMS와 물이야. 그러면 얘는 앞쪽과는 다르게 MBS와 이걸 이용해서 Br2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Br2는 알켄의 탄소 이중결합과 반응하는 거예요. 이중결합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조건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거죠. 앞쪽에 잠깐 보시면 앞쪽에 얘는 X2를 처리하고 혹은 MBS라고 하는 얘가 BR2라고 예를 들어 BR2 혹은 MBS를 이용하면 BR을 도입할 수 있잖아. 근데 알켄 쪽에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야. 왜? 반응 조건이 UV 파장의 에너지 조건, 광화학 조건이었으니까. 근데 뒤쪽은 다르잖아. 이런 용매 조건이면은 이 MBS로부터 뭐가 생성이 되는 거냐면 BR2가 생성이 돼요. BR2. 그럼 앞쪽에서도 BR2를 사용했던 건 맞는데 앞쪽은 광화학 조건을 통해서 BR2를 먼저 결합을 끊어냈잖아. 그래서 개시 라디칼 형태로 변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BR2 상태가 알켄과 반응하는 거죠. 그럼 얘와 똑같은 반응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점은 얘는 다이할라이드 화합물을 사실 합성하기는 어렵죠. 요거는 여기 부분에서 써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MBS로부터 BR2를 도입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이 존재하면은 얘는 할로하이드린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H와 OH, 할로젠과 OH가 도입된 할로하이드린을. 그래서 여기서는 물의 유무에 따라서 생성물이 좀 다르다.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로부터 만약에 BR2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시나 다이할라이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할로늄 이온을 물이 친액체로 공격하는 거니까, 할로하이드린이 만들어지겠죠.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고, 알카인의 이제 이당량의 HX를 첨가하게 되면은, 같은 탄소 원자에, 이제 수소가 각각 2개 붙고, 할로젠이 2개 붙고, 그런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과산화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르코프, 니코프냐, 아니면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냐, 두 가지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겠죠. 두 가지 배양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그 다음에 이제 바이닐 다이할라이드 화합물, 바이닐 형태의 할라이드 화합물 혹은 바이닐 다이할라이드 화합물. 얘는 알카인에다가 1단량의 HX나 X2를 첨가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알카인에서 한 번 반응이 일어나니까 알켄이 되는 거고 여기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나 바이닐 할라이드, 바이닐 다이할라이드. 이건 알카인에서 한 번의 반응만 일어나면 이런 권력들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킬 테트라할라이드. 얘는 테트라할라이드니까 4개의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접한 탄소 원자 각각 2개씩 총 4개거든요. 얘는 알카인에다가 2당량 이상의 X2를 첨가했을 때 생성된 물이 알킬 테트라할라이드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알켄을 만들어내는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염기를 처리하는 거죠. 여기는 E2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원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쨌든 대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인접한 위치에 다이할라이드 화합물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뭐 징크나 소듐 아이오다이드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조건은 아니긴 하죠. 요게 이제 훨씬 더 많이 쓰는 조건이고, 알카인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알카인으로부터는 환원을 시켜야 돼요. 환원은 이제 시스 타입이나 트랜스 타입이나. 얘는 무슨 시스 알켄, 얘는 뭐죠? 트랜스 알켄. 시스 알켄으로 환원을 하고자 할 때는 수소가스를 이용하고, 대표적인 촉매가 뭐야? 린들라 카탈리스트. 얘가 제일 교재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P2 니켈 같은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촉매도 쓸 수 있습니다. 알카인을 반응 기질로 하면은. 그 다음에 알카인에다가 이제 소듐을, 리퀴드 암모니아상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전자 이동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트랜스 형태의 알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메커니즘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알코올이 반응 기질이 되면은, 알코올을 이제 산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탈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탈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차수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좀 잘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3차 알코올은 굉장히 반응이 잘 일어나고, 1차는 반응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가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PuCl3 피리딘,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시약 조합이죠. 요걸 하게 되면 알코올로부터 E2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켄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알킬 설포네이트에다가 염기를 칠해주면은, 당연히, 여기 설포네이트기가 뭐 토실레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OH기가 좋은 이탈기로 바뀐 상태니까 염기 처리해주면은 뭐 제거 반응 잘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알켄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물질이 지금은 배운 상태는 아닌데, 아미노암물이었을 때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아미노암물의 차수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3차 아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산화를 시켜서, N-옥사이드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열해주면 커프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켄을 생성할 수 있고요. 4차 암모늄 염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뭐 1차나 2차, 혹은 3차의 아민 화합물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호프만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켄 화합물을 생성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로부터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가 BT 반응이에요. BT 반응. 혹은 호노와시소스 에모스 반응. 요거는 뭐 나중에 14장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BT 반응, 호노와시소스 에모스 반응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을 형성하는데 반응 기질이 보통 카보니 화합물인 경우 이 반응 형태를 우리가 올레피네이션 반응이라고 많이 불러요. 올레피네이션 반응.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줄리아 올레피네이션 반응, 피터슨 올레피네이션 반응, 테베 시약을 이용하는 거, 페타시스 시약을 이용하는 거, 타카이 시약을 이용하는 거. 이것들이 있는데 얘네 기본서 내용은 뛰어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 타입이 있다. 우리는 요거 두 개는 할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할 거고, 알카인은 뭐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연산이 돼야 돼요. 연산이. 알켄은 뭐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게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떠오르실 수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알켄은 이거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었네? 이것도 가능했었네? 이게 떠오르셔야 되거든.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서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얘는 눈으로 본다고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응물과 반응 조건을 주면은 어쨌든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생성물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생성물이 제시가 되고 그거를 반응물로부터 만약에 얻는 거를 찾고 싶다, 역합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메커니즘 가지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얘는 그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해주시고 눈으로 보면서 익히고 머릿속으로 조금 외우는 부분까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바이시널 다이할라이드 혹은 제미널 다이할라이드에다가 염기를 처리하게 되면은 두 번의 E2 제거 반응을 통해서 알카인을 만들어낼 수 있죠. 강염기가 필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 강염기 뭐죠? 소듐 아마이드, NaNH2 형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라이드가 CBr4, PPH3 요거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알카인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코리푹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코리푹스 반응.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반응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고, 알코올은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치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알켄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지. 뭐 수화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른 화합물이고, 특히나 두 번째 화합물은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데 H와 OH기가 안티정가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얘는 신타입으로 도입이 되고 H와 OH기가, 그리고 위치적인 걸로 봤을 때는 위치 특이성은 있는데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카보니 화합물을 환원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알코올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보니 화합물의 형태라든지 사용하는 진액제가 금속 수소화물이냐 아니면 유기 금속 시약,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금속 시약이냐에 따라서 차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카보니 화합물의 환원을 통해서 알코올은 무조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올 같은 경우는 신 타입이냐 안티 형태냐, 즉 OH의 두 개의 공간 상배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반응 조건이 달라지게 되죠. 알케는 OS4나 KMNO4를 처리한다. 얘는 SYN1,2 다이올을 생성하는 거예요. SYN 타입, 즉 OH기의 공간성 배양이 같은 거, 그렇죠? 그거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OS4나 KMNO4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우드워드 시스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 혹은 프로이보스트 반응. 얘는 시스 타입, 얘와 동일한 형태의 다이올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뭐와 동일한 형태예요? 에폭사이드의 고리얼림 형태와 동일한, 즉 안티 타입의 OH기, OH기의 공간성 배양이 서로 다른 원투 다이올 화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올은 이중결합, OH기의 공간성 배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성물이 다이올인데 안티 다이올인지 신 다이올인지 그걸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 반응 조건을 설계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뒤쪽에 문제 풀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역합성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 제시된 화물에서 주된 작용기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주된 작용기가. 그래야 그거를 뭐로부터 합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윌리엄슨 에터 합성법을 이용하게 되겠죠. 알코올에다가 염기 처리해가지고 알코올사이드 만들고 친전자체 처리해주고 1차 알코올을 황산과 반응시키면 이게 1차 알코올이 황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다른 반응 물질, 그러니까 동일한 반응 물질인데 또 다른 그 물질이 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활성화된 걸. 그래서 에터를 만들 수 있고 여기는 SN2 타입 혹은 SN1 타입으로 할로젠 알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는 옥시수은화 반응에서 물 대신에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코옥시 수은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머큐리늄 이온, 그죠? 할로늄 이온 중간체를 물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공격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사슬형 에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리형 에터인 에폭사이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MCPBA를 이용하는 거죠. 알켄의 MCPBA, 그죠? 퍼엑시드 종류의 하나인 MCPBA. 그리고 이제 DMDO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하이드린으로부터 염기 처리를 해서도 분자나 SN2 반응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제가, 몇 장이었죠? 10장이었나? 설퍼 설명드릴 때, 설퍼 화합물. 즉, 얘가 설퍼 일라이드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설파이드가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과 반응해서 3가의 설포늄 염 형태가 됐고, 거기에다가 강염기를 처리해서 설퍼 일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설퍼 일라이드를 카본 화합물과 반응하면은 이탈기로서 다이메틸 설파이드, 다이알킬 설파이드가 떨어지면서 에폭사이드 고리를 만들었죠. 얘가 뭐야? 코리 차이코프스키 반응. 자,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적용하게 될 생성물들, 그것들이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진짜 여기는 시간을 좀 쓰셔가지고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은 똑같은 작용기여도 여러 반응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거 찾는 거야. 가장 적합한 거. 아시겠죠? 여기 부분 이렇게 좀 정리. 여기는 진짜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